일단 계약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채용 과정에 있어서 계약서 및 이 보험 문제, 4대 보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험에 근거하셔서 우리 정 사장님 말씀해 주시죠. 일단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노동계약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노동계약서. 노동계약서를 계약하지 않고 직원을 썼을 경우에는 급여의 2배에 대한 비용이 또 지출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종업원 하나를 채용했는데 노동계약서를 쓰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노동국에 가서 회사를 고소했을 경우에 급여의 2배라는 게 부분이 적용이 돼요. 근무 기간 동안 급여의 2배. 네. 그래서 노동계약서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험, 4대 보험을 또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4대 보험은 이제 다 틀린데 예를 들어서 6대 4, 3대 7,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100% 저희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요 관련해서 우리 조사님 뭐 의견 있으시죠? 네. 정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거의 비슷한데, 일단은 중국은 휴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비교해서, 근무해야 되는 날짜가 조금 한국보다는 적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춘제 때, 아니면 근로자의 날, 무슨 청명제, 이런 기타의 공휴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적절하게 이용을 좀 하셔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노동법상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친구들은 기존 월급의 하루 일당을 한 3배 이상, 3배를 쳐주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춘제 때 문을 여는 가게도 있고, 청명절 때나 손님이 굉장히 몰리는 때, 직원은 놀릴 수는 없고 써야 되는 형편인데, 이 부분은 이제 노동계약서에 간단하게 추가 형식으로 써놓으면은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참고로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친구들은 임금을 3배를 줄 수는 없으니까 지출이 너무 많다 보면 타격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휴일을 하루 일하면 휴일을 이틀을 더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1일이 예를 들어 노동절인데 근무를 하게 되면 평소에 월급을 환산하게 되면 이 친구가 하루 일당이 100원이다. 근데 이틀을 근무하게 되면 300원, 300원 해가 600원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친구들 1명, 2명이면 괜찮은데 10수명이면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로테이션으로 휴가를 적절하게 이용을 하는 거죠. 언제 이용을 하냐면 비수기 때 이용을 하는 거죠. 손님이 좀 적을 시기에 맞춰가지고 휴가를 한 달에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4번을 쉬는데 그런 기간을 합산을 해가지고 이틀을 더 주게 되면 어떤 친구들은 열흘을 쉬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저보다도 홀 책임자가 굉장히 잘 알고 있으니까 적용을 잘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유용하게 쓰시면 비용 절감이 아마 굉장히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신 내용은 일단 급여로서 대처를 해도 되지만 휴일 자체를 대체 휴일로 해서 그렇죠. 좀 비수기 때 좀 더 쉬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게 이제 지금은 모르는데 운영을 하시다 보면 지출에 대한 부분이 민감하니까 그런 부분 효율적으로 이용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4대 보험 관련해서는 해주실 말씀은? 네. 그건 아까 말씀해 주신데.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사님께서 계약서 및 4대 보험. 근데 저는 그래서 내가 김 박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저는 계약서도 안 썼어요. 그냥 뭡니까? 그게 뭐죠? 신분증 카피? 이력서. 네. 그거만 받아놨어요. 그래서 김 박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야, 그러면 그 부분에서 한 말씀,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인데, 그래도 10년 동안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는 요 노하우를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는. 아니요, 그래서 그 노하우는. 최고의 전문가이신. 제가 그렇게 막 욕을 하고 야단을 치고 소리를 쳐도
어떤 처음에는 좀 거부 반응을 하죠. 걔네도 인간인데 왜 화가 안 나겠어요. 근데 지네가 잘못한 거를 지적을 해서 야단을 치니까 얘네들이 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거를 가르쳐주고 사장이 지네들보다 음식을 더 많이 아니까 배우려고 하는 입장에서 순종을 하더라고요. 야단을 쳐도. 그러면 또 제가 야단 쳐가지고 그냥 저도 마음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녁 때 직원들 모아놓고 회식을 해요. 그래서 니네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면 지네들 수긍을 해요. 그렇게 돼 그런 가족적인 분위기로 저는 쭉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애들 좀 힘들고 하면은 뭐 회식도 자주 시키고 또 뭐 집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보내면서 그냥 안 보내요. 한 돈 1,000원씩 뭐 500원씩 이렇게 해서 차비도 해서 보태서 주고 인간적으로 대해주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많이 잘 따라요. 따르기 때문에 한 번도 저는 직원이 집에 일이 있어서 가야 되겠다 해서 못 가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오랜 세월에 저를 알고 나도 직원을 알기 때문에 얘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제일 그 짧은 직원이 4년 됐어요. 설거지 하는 사람도 제일 짧아요. 4년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하는데 그 어떤 고용인과 고용자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서로가 대하면은 글쎄요. 그 유대관계가 오래 간다고 저는 봅니다. 예, 뭐 우리 박사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한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가족으로서의 마음으로 대하다 보면은 일단 그 고용계약서 필요 없다. 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요. 좀 전에 말씀이 고용계약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왜냐면 큰 가게도 아니고 뭐 직원도 다 합해서 뭐 10명인데 그래서 난 이걸 몰랐어요. 그 며칠 전에 오셔가지고 근데 이걸 내가 지금도 오늘 오시면 계약서 그 초안을 갖고 오셨나 했더니 안 갖고 오셨대요. 그래서 저도 지금 조금 조마조마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럼 그 부분은 갖다 주시면 예, 뭐 저희가 노동계약서는 우리 조 사장님, 정 사장님, 또 김성훈 박사님이 갖고 계실 거라고 믿고 일단 중국 북경에 최적화된 노동계약서를 그 사이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시면 어떨까요, 결론을? 어찌됐든 노동계약서는 중국의 합법적인 표준형을 쓰되 각 업주별로 상황이 있을 테니 그 상황에 맞춰서 주변에 그 기존의 유경험자이신 그 업주들과 상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어떻게? 근데 이 4대 보험은 얼마 정도 들어요? 임금의 한 43% 정도. 임금의 43%면 돈이 얼마야? 100원이면 143원. 이것도 적어주세요. 일단 그걸 좀 이따가 제가 4대 보험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 회장님. 그렇죠. 4대 보험 다들 좀 복잡하죠. 예. 아유, 머리 아파. 그러니까 뭐 1인당 그 비용이 그래서 이제 중국 비용이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인건비로 사업을 했던 청도들이 다 나가는 게 그런 거죠. 아니 근데 4대 보험은 원래 측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주는 3,500원, 그렇죠. 2,800원 이런 게 아니에요. 기본급을 정해놔야 되죠.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저 금액이 있습니다. 측정된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800원인가 제가 알고 있어요. 그 1,800원에 맞는 그 보험 측정을 이거는 해서 2,000원이 넘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2,000원이면 2,200 얼마인가? 아니지. 일단 뭐 저기 4대 보험 부분도 일단 그 회계사 분들하고 일단 말씀을 좀 나누시는 걸로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4대 보험 또한 그 중국 중앙 정부의 국가 시책에 맞게 일단 그 적용을 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번하게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요직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그 사장님은 이런 경우를 한 몇 번 정도는 굉장히 많이 당해봤을 줄로 아는데 뭐냐면 노동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근무 조건이나 사장과 어떤 그 종업원 간의 유대 관계가 잘 형성이 돼 있지 않으면 뭐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노동국에 신고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마 1년에 몇 번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노동계약서를 적법하게 잘 작성을 하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탈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가면서 신고하겠다. 신고해라.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너무 휩쓸리다 보면 정말 영업을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실례로 직원 채용을 할 때 한 친구가 한 10명 정도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 휴하에 있던 직원들이다. 그랬을 때 영업의 타격 저희 직원이 현재 48명이거든요. 48명인데 그 중에서 뭐 4분의 1 정도 되는 인원들이 그 한 친구를 통해서 왔습니다. 근데 본인이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을 전파를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퇴사를 하겠다. 그리고 이 직원들이 전부 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겠다. 이런 부분에 얘가 제가 있어서 그걸 2번을 당했는데 정말 그 원형 탈모가 생길 정도로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계약서가 적법하게 잘 작성이 돼 있으면 그런 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나간다? 그럼 나가라. 잘해주는 친구들한테는 나가는 데 대해서는 아무 그거 규제가 그게 상관없습니다. 네. 아니요. 자, 경제 보상금 주셔야 됩니다. 경제 보상금 주셔야 돼요. 보상금? 아니에요. 근데 요 부분은 이제 우리 정 사장님이 최근이 아니죠. 얼마 전에 당사자이기 때문에 한 말씀 주시죠.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례를 한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직원이 단체로 사직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계약서를 다 작성을 한 상태인데 이거 관리를 잘못해서 이 직원이 이걸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럼 이제 계약을 안 한 걸로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시할 수 있는 계약서가 없으니까. 계약을 했는데도 이게 억울한 거죠, 굉장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친구들이 한 10명이서 노동부에서 이제 저희를 고소를 했는데 우리가 노동계약서도 안 했고 뭐 우리가 초과 근무도 막 이렇게 했으니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는 예를 들어서 증거는 없는 거죠. 이게 노동부에 신고가 돼갖고 한 150만 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150만 원 청구했는데 이거를 또 해결해주는 또 업체가 있어요. 대행 업체가. 네. 근데 이게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이 검증도 제대로 좀 안 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워지려면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의 그 편법인 거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그 계약서를 다 가지고 있으라는 이유가 그런 데서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편법이죠. 네. 그런데 이제 계약서를 줬더라도 네. 금방 말씀 우리가 대화 나누는 중에 정상적인 계약서가 있을 경우에 네. 이제 대응을 하는 거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잘 써라. 네. 이게 이제 오늘의 그 계약서 부분은 뭐 중요한 저는 포인트일 것 굉장히 반대되는 입장인데요. 음. 우선 이제 식당을 하시면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하시면서 이제 기관에서 나온 어떤 그 폼이라든가 그 노동계약서를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직원들이 그걸 읽을 수 있는 자라면 개인애들한테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권리가 있네? 그런 어떤 가이드북 같은 어떤 노동계약서를 직원들하고 체결하는데 그건 솔직히 말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에요. 가급적이면 사용자 입장은 갑이기 때문에 최적화된 그러니까 법률로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는 요건에 맞게 넣더라도 간략하게 쓰시면 돼요. 굳이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니 노동계약서가 이 기본 노동부에서 발행하는 노동계약서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선택사항이고 그렇게 하라는 거지 강제적으로 그게 맞춰가지고 하라는 건 아니고 그대로 하라는 건 아니고. 근데 저희 매장에서도 그 노동국에서 발행한 그 기본 요건의 양식을 그대로 쓰지 않고 그걸 저희 가게에 맞게끔 최적화되게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간략한 부분만 조항만 집어넣어서 만들어가지고 했더니 전혀 문제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이제 그 사업자 성격에 따라서 그게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반드시 계약서를 세부를 쓰셔야 돼요. 세부? 예. 사용자, 종업원, 그리고 이제 회사에 나왔던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회사에 나왔던 경우는 인사, 총무, 그러니까 조금 규모가 있는 데는 나가는 직원이 이쪽 회사에 있는 애를 꼬들겨가지고
둘이 다 폐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거는 저걸로 대체하면 됩니다. 놓는 게 아니라 그 사본을 비치를 하게 되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원본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거를 갖다 주면 되는 거고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본을 대체한다는 게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가게에 비치해 두는 상황 이 부분은 원본을 놓지는 않죠. 가게에다 원본을 놓지는 않죠. 아니 그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아니죠. 먹지를 대고 속장을 쓴단 말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이런 걸로 세부 작성. 이런 거. 세 장을 다 쓴다고? 그럼 이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노동 중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부추기 있는 세력들이 많아요. 특히 변호사. 그렇죠. 노무쪽 같은 경우는 조금만 만져주면 이제 성공보수로 하겠다고 이렇게 다가오는 친구들이 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조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휩쓸려가지고 문제된 친구들이 상당히 이제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국 법이라는 게 한국 법하고 틀려가지고 노동자 위주의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서는 간소하게 이제 디테일하게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은 간소하게 쓰시는 게 맞고 제 생각에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업주들 사용자들이 굉장히 열의세요. 중국하고 사업을 하시다 보면 근데 중국에서는 이 상가벌 제도를 가장 합리적으로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일반 기업들 참 잘해요. 일반 식당도 보면 이 상벌 이 벌칙을 그러니까 너무 막 구곳에서 인터넷 막 다 뒤져가면서 이쪽 어깨에 필요한 막 쓰실 필요 전혀 없어요. 딱 우리 식당에 맞는 지각 3번 결근에 해당하고 그거 돈을 깎아서 여기한테 얹어주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한 달에 100원 나갈 걸 얘한테 깎아서 30원 뭐 하는 걸 얘한테 다시 보강을 해주고 얘는 70 깎고 얘는 100 깎고 하여튼 상가벌에 대한 부분들을 잘 활용만 하시면 관리적인 차원에서 섞을 건 섞어야 되거든요. 사용자의 어떤 원칙과 마인드에 맞는 친구들이 남아줘야 되는 것이고 그게 부합하지 않으면 좀 퇴출을 해야 되는데 퇴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벌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경제보상금은 자의에 의해서 나가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경제보상금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회사에서 내보냈을 경우에는 3개월 동안의 급여를 지불해야 돼요. 3개월치. 네, 근무 연수에 해당하는 만큼 그 운영을 하다 보면 뭐 업주 측에서 강제적으로 이제 떠밀어서 나가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본인이 어떤 꼬투리가 상벌 있어서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네, 네.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시면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음식업도 사람이 운영하는 거고 또 사람이 경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통하면 그 직원들은 오래 문제없이 저희 가게는 한 1년 동안 정말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3년 동안은 단 한 건의 문제가 없었던 게 뭐냐면 이제 오래 붙어 있는 직원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내규사항에 적혀 있든 없든 잘하는 직원들은 뭐 6개월에 한 번씩 200원 내지 300원 정도 올려주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어떤 편의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정해진 월급에 그 친구가 잘 못한다라고 하면 그거 이상은 올려주지 않고 저도 굉장히 인간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 채용을 할 때 인간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저도 물론 그런 케이스였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한 어떤 데미지를 좀 입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1년 동안에 있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다 있어버리고 나머지 한 3년 동안은 굉장히 편안하게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 주신 조사님 말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김 박사님 말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제가 여기서 살면서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중국에서는 사장이 종업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항국의 더 높은 국장보다도 높아야 되고 세무국의 누구보다도 높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먼저 출발점은 언어가 돼야 되지. 근데 언어가 돼야 된다고 하면 통역하고 가이드하고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니까 적어도
조금이라도 내 표현을 직접적으로 당사자들하고 하는 연습을 해서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내가 연결 통로를 만드는 거죠. 통역을 보내고 직원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당사자인 세무국, 공안국, 뭐 각 공상국이 되었던 이런 관계들을 우리 사장이 직접 하는구나. 우리 사장은 저기도 하는구나. 저기도 하는구나. 공화국도 하는구나. 높은 사람들 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같이 회사를 하고 있는 저기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종업원들 자체적으로도 봤을 때 우리 사장은 첫 번째는 인간성이 좋고 소통을 잘하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중국말도 좀 알아듣고 세 번째는 직접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을 알고 있네 라고 하는 부분이 오픈하기 전부터 교육과정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금방 중국은 19세기부터 22세기까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뭐 한 20세기에서 한 21세기 언저리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보니까 금방 우리 조사님 1년 고생하시고 3년 지금 편하시다고 하는데 또 내년 5년 차에 또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모르는 게 중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내용대로 그 모범 답안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시고 4대 보험 또한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해주시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사장은 첫 번째로 사람이 나쁘진 않고 그 다음에 우리 사장하고 뭔가 악유가 있어 봐야 나보다 더 사람을 많이 알고 일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몸소 상대방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늘어날수록 사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